그러니까 모르겠어. 47쪽에 9번을 쳐야지. 맞아? 294번. 이게 뭐냐면 원이라는 게 뭐라 그러냐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걸 갖다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 이렇게 원 밖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점, 원 밖에 있는 점, 이 점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제일 짧은 거, 최소값, 제일 짧은 거, 거리가 제일 짧은 거, 또는 거리가 제일 긴 거, 그거는 이 원의 중심하고 요 주어진 점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서 반지름을 빼. 그럼 이게 제일 작은 것이라고, 최소값.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값. 다음, 여기서 반지름을 더한 게 제일 멀리 있는 점이네. 이런 것들보다 얘가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이고 얘가 제일 멀리 있는 점이고, 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구한다?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를 빼면 최소값이고, 거리에다가 반지를 더하면 최대값이라고. 그게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게 이렇게 점일 수도 있고 어떤 직선일 수도 있고, 그럼 이 직선에서부터 이 원까지 가장 가까운 점은 또 항상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고 해서 거기서 반지를 빼면 이게 제일 가까운 점 최소값이고, 거기다가 반지를 더하면 제일 큰 점 최대값이라고. 또 이게 뭐 이런 원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원. 그럼 이런 원일 때는 이 원의 중심하고 이 원의 중심하고를 연결해서 얘의 반지름하고 얘의 반지를 뺀 거, 이게 제일 가까운 점이고, 반지름 더하고 반지름 더한 거, 얘랑 얘가 제일 멀리 있는 점이네. 이렇게 뭐 세 가지 형태로 문제를 만들 수 있겠고, 일단은 우리 교재 294번 원이 하나 있네. 그 원이 얼른 일반형으로 나왔잖아. 일반형. 표준형으로 얼른 바꿔줘.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죠. 얘는 6,-2번. 이 원의 중심은 3,-5네. 표준으로 바꾸면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4네 4. 이렇게. 그러면 뭐 구하겠다? 최대값과 최소값. 자, 최소값은 이 원의 중심하고 요 점하고 연결해서 반지름을 뺀 거. 또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봐봐. 이런 범법자들. 그러니까 노트 따는 걸 저기 가서 하라. 노트를 안 가져가도 된다고 수업할 때는.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뺀 거, 이게 최소값이라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냐? 거리는 루트에 x2 빼기 x1 3의 제곱이니까 9, y2 빼기 y1 4의 제곱이니까 16, 루트 25니까 5네. 거리 5에서 지금 반지름이 2니까 5에서 2를 빼면 최소값은 3. 5에다가 반지름 2를 더하면 최대값은 7. 또 이거 곱하기로 했으니까 답은 22이 되겠네. 마찬가지 표현이 조금 달라. 297. 이런 거를 너네가 해석하면 된다고. 처음에는 어렵지. 그 원 위의 점이래. A, B가 원 위의 점인데 A 플러스 5의 제곱 B 빼기 6의 제곱. 이게 뭐였냐면 이게 뭐였어? A, B하고 마오, 6 이래야지 이거 수준 사이의 거리잖아.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
이거 빼기 이거 제곱. a, b하고 마오, 6이니까 원 위의 점이 a, b고 그 다음에 여기 밖의 점 마오, 6. 그 원이 어떤 원이었냐면 중심이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럼 또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반지를 빼면 최소값, 반지를 더하면 최대값 하면 되네. 이 식을 해설할 때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다고 원 위의 점하고 마오, 6 두 점 사이 거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은 자취 방정식이니까 나중에 하라고 그랬지. 지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1번을 하기 전에 우리 샌드위치 책을 펴서 자, 뭐 내용이 다 똑같은데 여기 라이트 셀에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유형 12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저번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할 때 설명해 주셨다고. 두 원의 교점 그러면 우리가 연립에서 구할 수 있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하면 연립해서 교점을 구할 수 있는데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풀 때는 연립에서 풀어도 되지만 원은 연립할 수 있긴 있다고 했어. 연립할 수 있지만 연립에서 풀면 더 힘들다 그랬지. 그래서 항등식의 개념을 좀 생각하라고 그랬고 우리 교재 48번만 48번 보면 두 원 삐리리와 삐리리의 교점과 점 1,3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는 소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요거에 꽂히면 안 된다 그랬어. 교점에 꽂히면 안 돼. 나머지는 너네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가 안 돼도 여기서 얘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두 개를 연립해서 봐. 두 점에서 만나니까 연립해서 풀었고 뭐 x축하고 만날 때도 그러고 직선 요 앞에서 직선도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해서 푼단 말이야. 근데 원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안 하고 교점을 안 구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항등식의 개념 외우라 그랬지? 원 하나 쓰고 플러스 2y 빼기 5 플러스 k 쓰고 원 하나를 다 이렇게 쓰라고 그러네.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k가 뭐가 오더라도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얘가 0, 2이고 얘가 0이다 라는 표현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의 개념이고 연립은 교점을 구할 수 있는 식이니까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얘가 원이라고. 그래서 뭐만 완성하면 되냐면 이 k만 구하면 되고 이 k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1,3을 지난다 이렇게 나왔네. k 1,3을 지난다 위에 있다 k 1 더하기 9 빼기 8 플러스 6 빼기 5 플러스 k에 1넣으면 1 플러스 9 빼기 플러스 2 3 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 계산 12 8 3 플러스 10 12 2k 이거냐? k는 왜 이렇게 숫자가 안 좋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어쩔 수 없지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써. 이렇게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그럼 얘를 2배를 해서 정리를 해. 2배 하면 2x의 제곱 2y 제곱 16x 4y 10 빼기 3배 3x의 제곱 빼기 3y 제곱 빼기 6x 플러스 12y 마이너스 0 이거를 이제 공유한끼리 전개를 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곱하고 정리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 16x 마 6x니까 마 22x니까 마이너스 곱하고 있어 플러스 22x 4y 12y 16y 그럼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16 플러스 16은 0 요런 원이네요 요런 원
이런 원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반지름이 필요하다고. 뭘로 바꾸면 된다? 표준으로 바꿔서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파이를 딱 붙이면 그게 원의 넓이네. 이런 식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러면 원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k 쓰고 원을 하나 쓰고 는 0 된다고. 그래서 요 k 값만 구하면 되는데 그 k 값은 이렇게 뭐를 치환한다. 보통 점. 그래서 그 주어진 점 치환하는 점을 대입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k가 완성이 되고 그 k를 다시 원래 식에다 넣은 다음에 그걸 정리하면 어떤 원인지 알 수 있다고. 자, 우리 원이 일반형이 이거라 했잖아. x제곱이고 표준형을 전개해보면 숫자 x, 숫자 y, 숫자는 0 뭐 이렇게 나온다 했으니까 이거 k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얘만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들어야 돼. 뭐냐면 만약에 이 k의 값이 마이너스 2면 어쩌냐? 이거 마이너스 2요. 이 k 값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은 한 원에서 한 원을 뺀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면 하나의 원에서 하나의 원을 뺄 거라고. 빼버리면 뭐가 사라져? x제곱 y제곱 사라지잖아. 맞아? 저기 빼버리면 x제곱하고 y제곱하고 사라지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원이 있고 또 어떤 원이 있어. 이 원하고 이 원의 이런 교점,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큰 것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원 하나를 k 값이 결정을 해주고 이 점을 지나려면 이거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얘랑 얘를 지나는 원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응? 근데 그런 k 값에 따라서 이런 원도 나타내고 이런 원도 나타내고 이렇게 이 원하고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나타내는데 그 k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져서 숫자 x, 숫자 y, 숫자는 0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직선이 나오네. 직선. k가 얼마면 직선이 나온다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나온다고.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니까. 그게 뭐냐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러냐? 이 원의 현도 되고 이 원의 현도 된다. 그래서 공통인 현이다. 그래. 그래서 공통현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게 뭐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우리 48쪽 교재 라이트센 48쪽에 유형 11번에 나온 거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와야 된다고. 근데 여기 교재는 처음에 개념을 배우는 거라서 좀 생략을 해놨어. 지금 모든 개념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교점이기는 하나 연립해서 풀지는 않는다. 물론 연립할 수 있다고. 연립해서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점 나오면 우리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럼 세 가지로 푼다고 했잖아. 점과 좌표 투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거나 외식이니까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거나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거나 세 가지로 풀 수 있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항등식의 개념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원 하나 쓰고 플러스 k 쓰고 원 하나 쓰면 그 식이 k 값이 뭐가 오더라도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항상 성립하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말은 이 원과 이 원을 연립했다는 개념이고 그 연립을 했으니까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낸다 라고 이 항등식의 개념을 기억을 하고 만약에 이 k 값이 마이너스 2면 즉 하나의 원에서 하나의 원을 빼버리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져서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이 안 되고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 되어버리고 그 직선은 어떤 직선을 나타낸다?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우리 유형 11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려면 원에서 원을 빼면 된다고. 원을 빼봐라. 원에서 원을 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지라고. 자, 원을 빼려면 일반적으로 전개를 해서 딱 쓰라고. 302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 이게 쓰고 빼. 옆에 있는 원, 또 옆에 있는 원을 전개해서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직선에서 원에서 원을 빼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전개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y 이렇게 하면 마1 플러스 1 저 앞에 있던 마이너스 4 이거고, 다시 한번 x y 숫자 a제곱 빼기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근데 이 직선하고 평행하다 뭐하고 x 빼기 2y 빼기 10은 0. 이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다고 했고, 여기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요거분의 요거분의 요거라고 했지. 그래서 1분의 2a하고 마2분의 마4하고 똑같으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이라고 했고, 프라프라 만들고 1분의 2니까 a는 2기어야 되는. 그래서 a 값 구하라고 했고, 다음으로 유형 12번은 조금 있다가 우리 옆에 유형 14번, 이제 유형 14번에 있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데 유형 12번은 조금 더 어렵게 된 거야. 문제를 이 공통현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좀 써먹으려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뭔 말이냐? 우리 305번 원하고 원의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네. 그림으로 여기다가 원이 하나 있고 원이 하나 있어. 두 점에서 만났어.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고? 공통현이다 라고 한다고. 공통현.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지? 뭐를 배우냐면 여기다가 원이 있어. 현이 있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2등분 한다고 그랬어. 얘는 반지름이야. 저기서 뭐를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반지름하고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이르는 거리를 알면,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그럼 똑같아. 원하고 원이 주어졌어. 이 원의 중심 알아. 당연히 반지름 알아. 원의 반지름하고 중심 알면 방정식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다음 중요한 거, 이 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이거를 점직거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고. 점직거리를 이용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 길이 나오고, 그거의 몇 배? 2배 하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네. 그거를 그냥 딸랑 뭘만 주어진 거야? 원 두 개만 주어진 거야. x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은 15라는 원하고,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0이라는 원하고, 이렇게 두 개만 주어져도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뭐가 필요해? 한 원의 중심과, 뭐 둘 중에 하나, 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해.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해.
그러면 요1이라고 하자. 요1의 중심 0,0,3이고 여기가 0,3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15 여기가 루트 15 뭐가 필요해? 얘가 필요해. 얘가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이 뭐라고? 공통현이라고. 공통현을 나타내는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원 하나에서 원 하나를 요원 첨기하고 이원 첨기해서 빼면 된다고. 빼면 뭐냐? 4x 빼기 3y 빼기 이런 점이 이거는 뺄 자니까 전개해서 빼면 돼. 전개해서 빼면 그게 직선 공통의 방정식이고 그러면 0,3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점직 거리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우지 포함했냐? 네. 우지 포함했어? 점직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에 x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플러스 y 누가 샤프 그러면서 지금 샤프가 주는데 이 중요한 중간에 쌤, 저 샤프 영어인데 그 연필 맞아. 빨리 갔다 오고 얼마나 학생이 전쟁터에 갔는데 지금 전쟁터에서 총을 못 쏘고 있으면 되겠어? 총알이 막 왔다 갔다 날라다니는데 수현이는 걸리고 그 다음에 대입하면 된다 그랬잖아. 절대값 마 9, 마 1이니까 얼마야? 5분의 10이니까 2네 2 이게 얼마야? 2라고 그러면 피타고라 정리를 쓰면 15, 4, 11 여기가 루트 11이네. 그럼 이 길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공통연의 길이는 얼마다? 2 루트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숫자가 조금 희한하게 나오죠. 당연히 원을 우리가 이제 중3 때는 그림을 애초에 이렇게 알려줬다고 했잖아. 원이 나오고 현 나오고 여기 길이를 아예 알려줘. 그다음에 반지름 알려주고.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 공통현은 아니지 그때는 현이지. 현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똑같이 한 거야. 똑같이 어떻게 했냐? 원 하나 나오고 그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점직 거리를 이용해서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고 피타고라스 써서 이 길이 구하고 이게 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학교 때는 이게 얼마다 이렇게 숫자로 바로 나오는데 이제 고등학교 거는 식으로 나온다고 식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지. 왜냐면 중학교 때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반지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직선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점직거리 구할 줄 알아야 되고 피타고라 써야 되고 2배 해야 되고 그래서 유형 12번은 조금 더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유형 14번은 조금 더 쉬워. 왜 쉽냐? 문제에서 그냥 다 알려줬잖아. 원 나왔고 왜냐면 점직거리 필요할 때 원이 필요하니까 원 나왔고 그 다음에 직선을 아예 알려줘 버렸어. 여기는 직선을 안 알려줬어. 내가 직선을 구해야 돼. 어떻게? 공통현을 나타내는 직선이니까 원에서 원을 빼서 내가 직선을 직접 구해야 되는 거고 유형 14번은 구하지 않아도 문제에 이제 나온다. 그거에 대한 차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유형 12번까지가 사실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공통현의 방정식을 활용해보는 내용이었고 유형 12번이 11번의 내용을 12번에다 활용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3번부터가 뭐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 2차 함수와 직선은 위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 있었어. 자,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찌해야 됐어? 주연님. 2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찌해야 돼?
공통수학 이래서 나오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원래 뭐부터 나오냐면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다 똑같아 사실은. 뭐냐면 교점이라고. 얘는 교점이 2개 있는 거고 얘는 교점이 1개 있는 거고 접하는 거고 얘는 없는 거야. 그럼 교점은 연립했다고. 그럼 2차식하고 1차식하고 연립하면 2차식, 즉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2차 방정식에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 t가 0이면 접하는 거고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 부등식 풀 때도 내가 x에다 뭐를 넣어더라도 항상 2차식이 0보다 크려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온 거야. 그럼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내가 여기다가 저기 뭐냐 2차 함수 대신에 원도 2차로 되어 있는 식이잖아. 이것처럼 원도 2차로 되어 있는 식이니까 직선 y는 뭐 x 플러스 뭐 해갖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이 하나 생겨. 그러니까 그 2차 방정식하고 직선하고 이게 두 점에서 만나면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둘이 연립해서 판별식 t가 0이다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거고 연립해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왜냐면 원도 2차식이고 직선이 1차식인데 y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하면 여기가 이렇게 숫자 x 되고 숫자 x 숫자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생긴다고. 그래서 저 방정식을 풀어서 해가 두 개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해가 한 개면 접하는 거고 안 만나는 건데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물론 얘도 고등과정이지만 공통수학 1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공통수학 2에 나오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렇게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냐?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자, 원하고 직선이 왜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냐? 그거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점직거리. 그래서 점직거리가 엄청 중요하고 좋은 공식이야. 점직거리를 구해서 그 t보다 r이 더 커. 그러면 t가 더 작으니까 이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더 작으니까 직선이 안쪽으로 더 가깝게 들어와서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한다라는 말은 뭐하고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똑같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직선이 안 만나 직선이 원하고 안 만난다는 말은 거리가 더 머니까 안 만나는 거야. 이렇게 뭐를 이용한다? 점직거리를 이용한다. 점직거리를 이용한다고. 물론 우리가 저렇게 방정식의 개념을 풀 수 있어. 교점의 개수 방정식을 풀어서 방정식의 개념으로 풀 수 있지만 이제 2차 함수는 그렇게 풀었지만 원은 그렇게 안 푼다. 이거를 또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집마다 원도 뭐 2차식이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하고 얘가 좀 복잡하니까 조금 더 쉬운 방법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저거 할 필요 없다고. 어차피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교점은 무조건 연립해서 푼다. 근데 원은 식이 2차식이라서 복잡하니까 아까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연립하지 않고 얘도 연립하지 않고 뭔가의 원리를 이용하는데 그 원리가 점직거리를 이용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잖아. 원이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경우를 나눠놨어. 우리 교재는. 그래서 유형 13번이 첫 번째.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원이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점직거리가 뭐 반지름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 그럼 이 원의 중심은 0,3이고 반지름이 루트 5잖아. 이렇게 반지름이 루트 5 맞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점 0,3에서 직선 x 플러스
2y 빼기 k는 0까지 이르는 점직거리가, 그럼 점직거리만 놓을 거라고, 루트에 x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y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분의 절대값 0, 3 대입하면 6만 k. 이게 루트 5 반지름보다 적으면 된다. 그럼 양면에 루트 5, 루트 5를 곱해. 루트 5, 루트 5를 곱하니까 절대값 6만 k는 5보다 작다 이거고. 자, 이 부등식 어떻게 풀어? 규민이. 좌변에 다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저 부등식 어떻게 푼다? 대답을 해라. 모른다. 알면 한다. 자, 그래서 우리 공통수학 1이 나는 개인적으로 9구단이다라고 생각한다니까. 9구단. 공통수학 1이 너네가 앞으로 고등수학에서 필요한 계산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는 거야. 너네가 앞으로 계산하는 방정식의 개념이라든가 저런 게 다 공통수학 1에 나온 거야. 부등식의 개념이라든가 함수의 개념이라든가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간단하게 2차식으로만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절대값을 푼다든가 아무튼 계산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공통수학 2부터는 새로운 개념, 지금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서 평면 좌표에다가 옮겨놓고 중학교 때 배웠던 저런 성질들을 위해서 문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계속 얘도 이렇게 좌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데 1차식이야. 그 다음에 두 가지지. A보다 작다 하고 A보다 크다 하고, 뭐 통호 있고 통호 있으면 통호 넣으면 되니까 이게 2차 부등식의 방향하고 똑같다고. 2차 부등식의 방향하고, 이 부등호가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부등호가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두 수 사이에 있다. 그 두 수라는 게 절대값일 때는 부호 반대, 이렇게 두 수 사이에 있다. 부호 반대하고 원래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 부등호가 왼쪽, 이 식쪽을 보고 있어. 왼쪽을 보고 있으면 큰 거보다 크고 적은 거보다 적다. 그럼 큰 거에 뭐냐면 그냥 원래 숫자가 큰 거야. 큰 거보다 크고 적은 게 부호 반대야. 적은 거보다 적다 이렇게. 근데 그게 2차 부등식일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이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0보다 뭐 적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베타가 더 크다 그랬을 때 두 수 사이에 있다. 이쪽 보고 있으면, 부등호가 이쪽 보고 있으면 두 수 사이에 있다. 두 수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됐는데 부등호가 이쪽 보고 있어. 그럼 큰 거보다 크고 적은 거보다 적다. 베타가 크다 그랬으니까 큰 거보다 크고 적은 거보다 적다 이렇게 풀린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리겠어? 그러면 이쪽 보고 있으니까 부호 반대보다 크고 원래 거보다 작다. 두 수 사이에 있다 풀린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뭐만 K는 해야 되니까 뭐 요놈 하나 풀고 요놈 하나 풀어도 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부동호에 바뀌고 666 더하면 여기다 6 더하면 1보다 크고 K는 6 더하니까 1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1 이렇게 바꿔서 쓴 거야. 이쁘게. 그래서 점수는 몇 개요? 2부터 10까지 몇 개? 9개네. 9개. 이런 식으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뭐 이용한다? 점직거리 이용해서 t가 그림 그려보면 되잖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t가 r보다 더 작아야 돼. r보다 더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당연히 지우고 t가 r보다 작으니까 뭐가 생겨? 현이 생긴다고. 현. 그림 그려보면 돼. 원이 있고 두 점에서 만나. 그럼 당연히 뭐가 생긴다? 이렇게 현이 생겨. 현이. 그래서 뭐를 물어본다? 현의 길이를 물어본다고. 그게 유형 14번.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고 반지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된다고. 근데 이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니까 원이 하나 나왔고 중심이 1,-1이다 라고, 플러스 1,-1 311번 중심이 1,-1이다 라고 나왔고 반지름이 2다 라고 나왔네. 그 다음에 얘가 x 빼기 y는 0. 그럼 뭐 하면 된다?
점직거리. 이 점에서 1,-1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지워버렸네. 이때보다 아까 여기 있는 문제가 훨씬 쉬운 게 나는 아까 원하고 원을 빼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알려줬어. 그냥 알려줬고 알려줬으니까 그냥 원에서 반지름하고 주어진 원의 중심하고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점직거리 이용하면 점직거리가 얼마냐? 루트 2네. 피타고라스면 여기 루트 2고 얘랑 똑같으니까 편의 길이는 2루트 2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 훨씬 더 쉬운 형태고. 다음 뒤로 넘겨서 15번. 자, 15번은 이제 뭐냐면 접할 때 접할 때 원이 있고 이렇게 직선하고 접한다고. 접하면 뭐라고? 점직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으면 된다더라. 그림으로 딱 이렇게 생각해봐도 알 수 있겠네. 유형 15는 원하고 직선이 접할 때 지금 원이 어디 나왔냐? x제곱 316번 x제곱 플러스 바로 오늘 고쳐줘. 오늘 중심하고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x제곱 빼기 x 절반의 제곱을 더 빼고 y제곱 플러스 6y 절반의 제곱을 더 빼고 원래도 꼴랑기 숫자 나오는데 는 0 여기 완전 제곱식 여기 완전 제곱식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넘어가니까 10 그럼 얼마다? 1,3 이거하고 직선 x 빼기 3y 플러스 k는 0 얘가 한 점을 만든다 즉 접한다 그러면 점직거리 1,3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루트에 x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y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절대값 k 1 마마 플러스 3 플러스 k 이게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고. 이번에는 똑같아야 돼. 뭐하고? 반지름이 루트 10이네. 그럼 양변이 루트 10을 곱하면 절대값 1 플러스 대입하면 여기 9였지? 여기 9 이 대입하면 1 플러스 9 플러스 k 그러니까 10 플러스 k가 얼마다? 10이다. 그럼 얘는 이제 등호잖아. 아까는 부등호였고 얘는 등호야. 그럼 생각해봐. 10이 나오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1 플러스 k가 10이거나 아니면 1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0이면 절대값이면 10이 나오겠지. 이 안에 숫자가 10이거나 마십. 그럼 10이라면 k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0. 음수 k 값을 구하시오. 얼마요?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게 그냥 문제에서 어떤 원하고 직선이 접하도록 미정계수 K값을 정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 그럼 얘도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게 접선이니까 어떤 점이 주어지면 이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풀 수 있다고 그러잖아. 두 개.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길이 요놈하고 이게 이제 수직이니까 이 길이하고 같다 이런 어떤 그림 자체를 그려놓고 뭐 이 길이를 구한다든가 반지를 구한다든가 이런 거 했는데 얘도 그대로 고등학교 걸로 이 점이 주어지면 점 거리를 이용하면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고 피타고라스면 접선의 길이가 나오죠. 접선의 길이.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접선의 길이를 모호하는 문제도 나온다. 그래서 유형 우리 16번에 321번 어떤 점에서 원에 그는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할 때 3번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잖아. 그대로 그냥 여기 지우고 점이 3,5면
3,5에서 원 삐리리에 그었어. 중심이 2,1이네. 그럼 이거 점점거리 얼마냐? 점점거리는 2점짜리 거리.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 1,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 4, 4, 16, 17, 루트 17이네. 그 다음에 반대는 얼마요? 2 루트 2, 루트 8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 8? 8. 여기가 9여야지 9.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3이지 3. 그래서 P2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3. 이렇게 나오는 길이네. 자, 다음은 유형 17번.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럼 또 이거 해봐. 원하고 직선하고 안 만나려면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나고 이렇게 해야 돼. 뭐가? 직 거리가 뭐보다? 반지름 r보다 뭐 하면 된다? 더 크면 된다. 거리가 r보다 크면 된다. 324번. 원 또 x제곱 표준형으로 4x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y제곱 y 없으니까 그냥 꼴랑지 쓰고 여기까지 왔는 제곱씩 x 플러스 2의 제곱 y 제곱 넘어가니까 8. 그러면 마이, 0 마이, 0이 중심. 그 다음에 직선이 x 빼기 y 플러스 k는 0. 그러면 또 점직거리가 자 마이너스 2, 0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루트에 x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y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분의 절대값 k 마이 마 0 허락 k 이게 8. 반지름 이거 2 루트 2네. 루트 8. 2 루트 2보다 뭐가? 얘가 더 이렇게 커야지 뭐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양변에 또 루트 2, 루트 2를 곱해. 절대값 k 빼기 2는 루트 2, 루트 2 곱하니까 4고 얘는 아까 어떻게 분할했어? 부동화 이쪽 보고 있으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인데 큰 게 뭐냐면 원래 게 큰 거고 작은 게 뭐냐면 부호 반대한 게 적은 거야. 절대값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2차 부동식의 부동호 방향하고 똑같다고. K는 6보다 크거나 K는 마이보다 작다. K 값이 아닌 게 얼마요? 마이너스 아니네. 이렇게 해서 원하고 직선하고 만나지 않도록 미적계수를 정해라. 그 내용이고 오늘의 마지막 라스트 유형 18번은 당연히 아까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만나지 않으니까 이건 뭐 길이를 구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 최단거리.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해서 거기서 반지를 빼면 이게 제일 가까운 거리 최소값이고 거기다가 반지를 더하면 이게 제일 먼 최대값이고 그게 아까 우리 유형 9번이었나? 9번에서처럼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럼 점 거리 구해서 반지를 빼면 최소값 반지를 더하면 최대값. 그러니까 점 거리가 기준이냐 아니면 직 거리가 기준이냐 아니면 여기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다 더블해가지고 두 원. 이 원하고 이 원 위의 점 중에서 제일 가까운 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거리 또 구해서 거기서 반지름 빼고 반지름 빼면 제일 가까운 값 최소값. 반지름 더하고 반지름 더하면 제일 큰 값 최대값.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나면 최대 최소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327번 요 그림 뭐 그대로 또 써보면 얘가 4x 플러스 3y 플러스 13 0이고 요원 뭐 얘가 중심이 1,2이고 반지름이 3이네. 1,2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4x 플러스 3y 플러스 13 0까지 이르는 거리는 루트에 x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y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이거고 5분의 20이네. 그러니까 4야 4. 그 4에서 반지름이 얼마나 3이잖아. 이게 4고 반지름 3 빼면 최소값은 4에서 3 빼니까 2이고 최대값은 4에다 3 더하니까 얼마다? 7이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7이 되겠다고. 옆에 4문제도 정삼각형이래. 조금 이제 얘는 정삼각형의 넓이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서 그게 몇 대 몇이냐, 1대 A다, 그거 하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자. 원이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다가 정삼각형을 그릴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라. 이게 제일 작은 정삼각형이 되려면 뭐가?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제일 작을 때가 제일 작은 정삼각형이었지. 그 다음에 높이가 뭐일 때? 제일 클 때. 그때 제일 큰 정삼각형일 거야. 근데 넓이 b를 구하랬으니까 결국 넓이 b는 닮은 b를 구해서 닮은 b가 a 대 b였어. 그럼 넓이의 b는 제곱한 거잖아. a 제곱 대 b 제곱이잖아. 그럼 내가 넓이의 b를 구하려면 정삼각형이 닮았으니까 닮은 b를 구해도 되고, 닮은 b는 결국 정삼각형이니까 뭐하고 똑같아? 높이의 b하고 똑같아. 이것 대 이것으로 닮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 구하는 거? 점지거리 구해서 또 반지를 빼서 최소값, 최대값 구한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구한 다음에 그것의 비율을 제곱하면 넓이의 b가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토형의 개념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응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유형 19번부터는 조금 달라, 내용이.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남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갈 테니까 다시 앞으로 와보면 저번 시간에는 원이 뭔가를 배우고 원을 방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했고 그 중심과 반지름을 여러 가지 형태, 내분점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고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가지고 응용을 할 거야.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거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거리의 최대 최소 어떤 직선까지라든가 직선이라든가 점까지라든가 거리의 최대 최소는 결국 점점거리 구해서 반지름 빼고 반지름 더하고 점직거리 구해서 반지름 빼고 반지름 더하고 뭐 해주면 된다. 그림으로 조금 이해하는 게 너네가 빠를 수 있어. 그 다음에 식은 이제 고등학교 식을 써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체 방정식은 다음에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유형 11번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서 온 거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원 쓰고 플러스 k 쓰고 원 써서 뭐 지난다. 그 점 대입에서 k 값을 하나 구하고 그 k 값을 다시 대입한 다음에 정리하면 그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었고 그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져서 숫자 x, 숫자 y, 숫자는 0에서 직선을 나타내고 그 직선이 결국 한마디로 원에서 원을 빼서 나오는 그 직선은 결국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다. 이 원과 어떤 이 원의 이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나타냈다.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 원에 현도되고 이 원에 현도된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고 했고 그러면 공통현, 현이니까 이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게 유형 12번이었고 이 현의 길이는 중학교 때 배웠던 점직거리 이 길이만 알면 이게 반지름이니까 피타고라스 써서 수배하면 된다고. 그래서 점직거리 이용한다. 그러려면 이 직선을 구해야 되고 이 직선은 원에서 원을 빼면 된다. 다음에 이제 옆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른 문제였고 원하고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연립에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2차 함수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원은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더 쉽게 풀 수 있는 게 원래 교과가 돼서 원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점직거리를 이용해서 점직거리하고 반지름하고 비교해서 반지름이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즉 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가 더 멀면 만나지 않는 거다. 그럼 그 세 가지 경우가 되도록 어떤 미정에서 K라든가 뭐 T라든가 보통 이렇게 각 K겠지 M이라든가 이렇게 위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나도록 M을 정해봐라 뭐 K를 정해봐라 접하도록 K를 정해봐라 만나지 않도록 K를 정해봐라 라는 게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의 응용 첫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나면 현이 생기니까
얘가 또 똑같이 점직거리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유형. 얘보다 더 쉽게 나온 거라 그랬지. 현의 길이를 구하고 두 번째는 한점에서 만나는데 한점에서 만날 때는 이게 접선이니까 이렇게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최대 최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른 문제 유형을 각각 하나씩 딱 만들어 놨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유형 19번부터가 우리가 이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 위치 관계 중에서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보다 또는 만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뭐 하는 거? 접하는 거. 이 접하는 직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주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주로 다룰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예수할 거고 오늘 배운 내용은 원의 방정식이 뭔지에 플러스 중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의 응용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또 부지런히 문제 풀면서 연습하시고 불법 때리지 마시고